BMW는 되고 벤츠는 왜 안 되냐? 바로 이 중형 SUV 시장인데요. 벤츠가 이 세단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인데 SUV 시장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왜 그럴까요? 이번에 나온 GLC가 완전 변경된 풀체인지 모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GLC랑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저게 신형인가? 페이스리프트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아방가르드하면 왠지 좀 더 럭셔리하고 좀 유려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강인한 모습이 부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LED 디지털 라이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신형 GLC부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입니다. 기존의 194마력에서 197마력으로 3마력이 올랐고요. 토크는 10%나 올랐거든요. 기존의 40.8kgm에서 44.9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디젤 엔진이니까 한번 소리도 들어볼까요? 소리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시끄럽진 않은데 좀 보이시나요? 진동은 꽤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닫고도 한번 들어볼까? 닫으면은 꽤 조용하네요. 기존에는 휠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에서는 꽤 이쁘고 정갈한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19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구디어 이글 F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어 사이드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보기에는 좀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충격을 많이 완화해 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기존에는 이 유리 앞쪽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체 쪽으로 내려와서 플래그 타입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측면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사이드 스텝. 이게 크기도 애매하고 위치도 애매해가지고 GLC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리를 뻗고 타도 충분히 편하거든요. 또 막상 내릴 때는 얘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서 미끄러져 내릴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왜 달았지 싶은 디자인이긴 합니다. 2열을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굳이 밟고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자, 트렁크는 뭐 전형적인 중형 SUV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열이 전동식은 아니지만 폴딩은 되는데 여기서 스위치를 당기면은 한 반에 접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딩을 하게 되면은 거의 평평하게 쭉 펴지고요. 짐 같은 거 넣고 뺄 때 편하게 여기가 다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올려놓고 쭉 밀었다가 다시 뺄 때도 어디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잘 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GLC가 트렁크가 굉장히 높게 열립니다. 물론 이 열리는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꽤 높게 열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벤츠의 최신형 디자인이 모두 들어갔고요. 일단 소재가 꽤 좋아졌습니다. 도어 트림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까지 다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이 정도는 돼야 프리미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구성이고 여기 대시보드도 진짜 나무는 아닌 것 같거든요. 플라스틱을 이제 나무 형상으로 가공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이죠. 이 차가 아방가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휠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일단 나파 가죽은 아니고 조금 더 낮은 급의 가죽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마감도 패들 시프트가 특히 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사출 자국도 좀 남아있고 마감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로형으로 바뀐 센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고 빠릿빠릿하고 해상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꽤 많은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보여주거든요. 오프로드를 꽤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을 수준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방 카메라를 좀 활용을 해서 이 보닛 아래쪽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SUV답게 수납 공간이 꽤 널널합니다. 여기에 뭐 1.5L 페터도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고 이 센터에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공간이 따로 있고요. 컵홀더 2개와 별도 수납 공간, 센터 콘솔도 이렇게 2단 트레이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는 총 3개가 있고요. 운전석 쪽에 이 가운데 쪽에 하나, 그리고 이 콘솔 안쪽에 2개 모두 C타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옆구리도 잘 잡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저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신 분들은 좀 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벤츠의 특징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가속 페달이 좀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오른발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V다 보니까 이 앉았을 때 시야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운전을 할 때 모든 차를 항상 시트를 최고로 낮춘 상태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앞쪽에 이 본인 라인이 보이면서
뭐 답답한 느낌도 없고, 필러랑 사이드미러 사이에 시야가 확보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유용합니다. 지금 부메스트 오디오가 안 들어간 옵션 같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스피커 커버에는 부메스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가볍게 즐길 수준은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좀 소리를 많이 키운다거나 아니면 좀 베이스가 센 음악, 화려한 음악을 들을 때는 약간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잘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보시겠습니다. 자, 모터그래프의 최신 기술로 차량을 어둡게 만들어 봤습니다. 경쟁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우디 Q5나 BMW X3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쟁 모델들을 크게 압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뭐 범위가 많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 1열과 이렇게 시너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적용된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2열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차를 밝게 만든 다음에 한번 2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시트는 제가 운전 포지션 그대로 맞춰놓은 상태고요. 제 키가 174 정도 되는데 머리 공간은 여유롭고 무릎 공간도 많이 남죠. 1열 시트 밑에 다리 넣을 수 있게 다리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GLC가 이 경쟁 모델인 BMW X3나 아우디 Q5에서 많이 밀린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2열의 편의 사양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쉐이드가 없습니다. 2열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햇빛을 막아주는 선쉐이드 기능들이 대부분 경쟁 모델에는 있는데 이 GLC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두 번째, 일단 리클라이닝이 안 되죠. 슬라이딩도 안 되고요.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이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앞쪽으로 당길 수 있는 리클라이닝을 지원하지 눕기 편하라고 지원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벤츠 오너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컵홀더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눌러봤을 때 이렇게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나하나만 나오는데 다시 눌러보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야, 이 차는 컵홀더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반 스텝 정도 눌렀다가 다시 떼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존 에어컨이 빠집니다. 이 BMW X3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이 뒷좌석 공조를 별도로 조작할 수 있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반면에 이 GLC 같은 경우는 그냥 1열에 설정해 놓은 상태 그대로 받아야 되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USB 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2열 승객은 이제 스마트폰을 그냥 그저 방전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시동을 계속 켜놓은 상태거든요. 디젤치고는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실내에서는 더 정숙함이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달려보면서 얼마나 더 조용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서 제시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2000rpm 정도를 넘길 때는 그래도 이 차가 디젤이구나 라는 소리가 실내로 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1500rpm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정말 조용해져요. D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아마 가장 조용한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에코로 바꾸면은 방금 보셨나요? 지금 엔진이 꺼졌거든요. 이제 힘이 필요 없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과감하게 꺼버립니다. 흘러가듯이 차를 굴려요. 예전에 이게 비슷한 게 벤츠에서 글라이드 모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대신에 엔진을 완전히 끈다기보다는 변속기랑 이제 엔진을 분리시켜서 공회전 상태를 유지해서 그 엔진 연료 소모를 최소화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엔진을 굉장히 잘 깨우니까 그냥 아예 엔진을 꺼버리고 연료 소모를 최소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해서는 이 노면 소음을 좀 더 잘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깔린 아스팔트 도로를 달릴 때는 굉장히 조용한 모습이고, 이렇게 엔진까지 꺼질 때는 진짜 이 순간만큼은 S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문을 열어볼까요? 문을 열면 차 소리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 다시 한번 문을 닫아보면은 프론트 윈드실드랑 이 1열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방음에서 유리한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대 모델을 탔을 때는 그렇게 조용한 차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었거든요. 정숙성에 대한 보강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면 상태가 조금 불량한 도로를 일부러 지금 와봤는데, 이런 데서도 이 노면 충격이라든지 방지턱은 정말 부드럽게 넘어요.
이 정도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지금 세팅만으로도 좀 충분히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수준인데 여기서 더 좋아지는 길을 바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한번 에디션이 나오긴 했습니다. 온라인 에디션으로 34대만 한정 판매된 모델인데 에어 서스펜션하고 4.5도까지 돌아가는 후륜 조향, GLC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넣은 자동차가 나왔었는데 물론 다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좋긴 하겠는데 GLE에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면은 뭐 서운할 수는 있지만 GLC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실망스럽나? 그거는 꼭 아닌 것 같고 안 좋은 노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아까 밖에서 봤을 때도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아 보이긴 했는데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연비가 상당합니다. 90km 정도로 자유로에서 정속주행을 쭉 했거든요. 연비가 25km 밑으로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부분이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차가 9단 변속기거든요. 근데 100km에서 9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110km를 넘어야지 9단이 겨우 들어가요. 강제로 올려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고속으로 장거리 크루징 할 때는 이런 기어비 세팅이 유리할 수 있을 법한데 우리나라 도로 실정에는 조금 안 맞는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속에서 승차감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과속 방지 처리된 표면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나가고 있죠. 타이어도 두껍고 컴포트 세팅이다 보니까 교량 이음매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 정말 부드럽게 지나가요. 고속에서는 그래도 시내보다는 조금 소음이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이 풍절음도 확실히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이고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 공기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RPM이 1500 밑으로 내려간 항속 주행에 들어가면 진짜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립니다.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랑 간격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까지 LFA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가운데를 가장 잘 잡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신형 GLC가 제가 최근에 탔던 자동차 중에 이 차선 중앙을 가장 잘 잡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완전히 한가운데를 딱 몰고 가고 옆에 차들 이렇게 지나갈 때 잘 인식을 하는 모습을 계기판에 잘 띄워주고 있고요. 도로가 점선이었다가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도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정말 사소한 게 아니라 이 레벨 3 혹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한 초석이니까 이 실선에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를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도 이렇게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형 GLC 시승을 마쳤습니다. 이 차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운전자가 중심이 되고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운전자와 관련된 옵션은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해 2열의 편의사양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프리미엄 SUV를 원한다, 2인 가족이라서 충분하다, 또 승차감 좋은 차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릴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권지웅이었습니다.